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올리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 다 하셨나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올리는 것보다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조사하시고 올리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했는데 단 한 개도 팔리지 않았어요. 강사님,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의 진행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상품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사진 대충 찍어서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다가 고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 판매량이 왜 잘 되는지 그 잘 되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셔서 똑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스마트 스토어는 잘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고객들은 왜 이것이 필요한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또 저 김유라 강사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고객들의 필요한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상품이 필요하다라고 고객에게 니즈와 욕구를 전달해 주는 것도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상품이 고객들을 전달해 고객님들 들어보세요. 고객님들에게는 이 상품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님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상품이 고객님들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상품을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라는 이러한 니즈와 욕구를 고객에게 알려줄 필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우리는 고객과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글로 잘 쓰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사진과 구도로 잘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대충 사진을 찍거나 대충 이거에 대한 정보를 주셔서는 안 되겠죠.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욕구와 니즈를 파악하려면 지금 현 고객들, 지금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상품 등록을 저는 다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상품 관리와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품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품 등록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카테고리명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아마 이게 첫 번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카테고리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카테고리명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고객들이 그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뭐 의류, 아동 의류 아니면 뭐 음식, 나물류 이런 거 선택하실 때 우리가 그 카테고리에 연결돼가지고 우리 스토어가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를 잘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면 넘기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면 상품명에 어떤 명을 할지 상품명을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거 제가 고민 하시라고 했죠. 네, 고민 잘 하셔가지고 상품명을 작성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면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가격 결정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할 때 고객들에게 몇 프로 할인을 적용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적용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꼭 아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 중에 있는데요. 바로 이건 겁니다. 방문자 수와 클릭 수를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데요, 강사님?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고 고객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이왕이면 내 스마트 스토어가 고객이 클릭했을 때 되도록이면 위에 상단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려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되시는 겁니다.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노력을 하시냐? 방문자 수가 좀 많으셔야 되는데요. 방문자 수는 1점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클릭 수는 3점입니다. 클릭 수는 7일 단위로 합계를 내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내부 세부 키워드 세팅과 마케팅을 통해 클릭 유의자 수를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위 노출 4가지 조건 1위 검색 유입률 그리고 2위 검색이 들어오면 10점인 거고요. 링크를 통해서 유입이 되면 1점으로 된다는 겁니다. 단 고객이 우리 그 사이트 스마트 스토어에 체류하시는 시간은 30초 이상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크롤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때 구매를 하시게 되면 구매는 1점 더 추가 점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베스트 리뷰를 동반하시게 되면 100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요, 리뷰에 굉장히 또 목숨을 거시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달성하시는 분께는 뭐 얼마를 드려요, 포인트 몇 점을 드립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요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품 등록하실 때 할인 몇 프로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리뷰 작성했을 때 고객한테 포인트 점수 주시거나 할인을 주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작용을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리뷰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리뷰를 써주시는 고객님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상품이 자체적으로 너무 좋으면 스스로 알아서 쓰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고객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건 그거에 대한 보상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로 상품 등록할 때 꼭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장바구니, 뭐 질문, 그리고 고객이 우리 스마트 스토어 찜 이런 것도 점수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좋은 서비스, 굿 서비스, 그다음에 할인, 그다음에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보시게 되면 오늘의 발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넣으시면 되게 점수가 또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악플, 지연 배송은 사실 없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두 번째가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CS에 신경을 써야 된다. 스마트 스토어 하시기 전에 우리가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네 번째 문항에 CS, 반품, 배송, CS에 꼭 신경 쓰셔라라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그냥 물건을 판매하거나 내 스마트 스토어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야지? 라고 하신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왕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셨다면 우리가 어쨌든 판매를 위한 거고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을 검색했을 때 우리 스토어가 상단 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셔야지만이 클릭수가 또 상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또 세세하게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또 조건들에 맞춰서 또 준비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악플, 지연 배송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시기 전에 상품 올리기 전에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 우리 판매자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판매 건수를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상품이 비슷한 그 상대방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건수도 좀 체크를 하셔서 왜 내 건을 판매가 안 되지? 상품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고객들은 저 스토어에 가서만 자꾸 판매를 하지라는 거를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왜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판매를 하지?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고객들한테 이게 필요하다라는 니즈를 주는 거지라는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상품 페이지에서 화면 맨 상단에 오늘의 방문자 수를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그게 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의 리뷰를 통해 경쟁 상품의 장단점을 꼭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상품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상품에 대해서는 잘 팔리고 이 상품이 자꾸 단점이 나오는 거지? 그럼 그 분석에 대해서 상품을 하시고요. 그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넉넉히 기다리시게 되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고객과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상품을 올리셨잖아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상품 올리기는 너무 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품 올리고 넉넉히 기다리면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노력도 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하고 강사님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이 판매를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점수도 있고 알려줬는데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어떻게 늘려보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골 고객 및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다른 제품 구성과의 차별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는데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몇 번이라도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비주얼이에요. 이왕이면 똑같은 제품을 사진을 찍는데 비주얼적으로 승부를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제품이든 음식이든
모든 상품은요, 예쁘게 또는 사고 싶게, 먹고 싶게 상품을 찍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다양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들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전문가처럼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사진을 찍는 어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 찍는 어플들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사진보다는 카메라에서 어플을 받아서 사진을 찍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사진을 찍는 구도도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냥 멀리서 한 장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방법, 구도, 그다음에 인테리어, 어디서 찍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무료 교육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사진 찍는 방법, 뭐 SNS 교육,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들을 좀 받으셔서 그 사진을 찍는 것들도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주얼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받으셔서 비주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저렴한 가격 부분도 좀 경쟁력에 큰 작용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전문적인 지식, 스토리텔링,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은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똑같은 제품이어도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마음이 이쪽 스토어에 가느냐, 저쪽 스토어에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꼭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스토어 방문 시 다양한 쿠폰과 이벤트로 고객들이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게 하면, 뭐 쿠폰 사용이 뭐 이번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000원이 뭐 이번 주 안에 소멸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들이 그 10,000원을 쓸 수밖에 없도록 가서 또 한 번 우리 스토어에 방문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라든지 다양한 좀 이벤트와 쿠폰을 좀 사용해서 고객들이 그런 심리를 좀 이용해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려와요. 소상공인 분들 중에 보면, 강사님 사실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트렌드에 민감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지금 고객의 문화가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뭐 무조건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고객이 있었다면, 지금은 고객이 가격을 깎는 것보다 내가 이 제품을 먹었을 때 내 몸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트렌드, 건강, 그리고 그런 가치가 좀 변하는 것들이 트렌드다라는 것들을 사실 현장에서도 느끼는 게 바로 소상공인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의 트렌드를 느꼈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스토어에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고객들은 그런 것들로 내 스토어를 보면서 이런 제품들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이 스토어는 내가 믿고 구매할 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이런 거 찜으로 눌러서 또 다른 제품이 나오거나 또 뭔가가 나왔을 때 아니면 뭔가 이벤트가 나왔을 때 나는 또 재구매를 해야지라는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좀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격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품을 등록하셔서 올리거나, 뭐, 제품을 뭐, 끌어올리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매일같이 또 고객들과 소통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를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에게 내가 맨 위에 상단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고객들이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많은 제품을 구매하시면 사실 또 위에 그 상단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객들이 우리 제품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객과의 소통인 겁니다.
뭔가 고객이 불만이 생기거나 리뷰를 달았을 때 빠르게 고객에게 반응하고 답변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또 고객을 유치하고 또 내가 스마트 스토어의 위에 상단에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 김윤아 강사가 제안하는 방법이 100%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해줬을 때 많은 스토어들 중에서 우리 스토어가 제일 빠르게 성장해 가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소상공인분들, 대표님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가장 원하는 것들은 또 하나의 온라인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차별성 그리고 전문 지식, 스토리텔링으로 올려주시고 빠르게 반응해주시고 고객들이 원하는 CS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신다면 좀 고객들이 원하는 구매로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상품 올리시는 거 어려우셨나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품 관리에 들어가셔서 올리시면 되는 거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처럼만 또 상품 관리 올리시는 거 하시고요. 사진 찍는 거 좀 그냥 대충 찍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원하는 것처럼 비주얼도 시각적으로 고객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하셔서 사진도 올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처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의만 듣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같이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하셔서 사진으로 같이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이런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미리 캠퍼스나 망고보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누구라도 소상공인 분들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카드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캠퍼스 망고보드 요 밑에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 보이시죠? 망고보드 그다음에 미리 캠퍼스 들어가셔서 누구라도 쉽게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면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꼭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망고보드 미리 캠퍼스 들어가셔서 활용도 가능하십니다. 라고 꼭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꼭 활용해 보시고요. 요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한번 또 이제 정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객들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해보신 거 꼭 활용해 보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기대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